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처님의 자비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부동산학 결혼 마지막 파트에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네, 감정평가. 그동안 안 보였던 분도 얼굴을 봐서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보자고요. 자, 오늘은 감정평가 마지막 파트가 남아있고 강의 노트는 77조, 그 다음에 기본서는 498쪽입니다. 감정평가가 쉽던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쉬운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어렵지. 감정평가. 이거 여기 있는 내용 다 알고 가겠다. 그러면 필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간다면 그러면 부동산과 결혼은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민법은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6문제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6문제 내외가 아니라 15% 내외로 출제한다. 그럼 40문제에서 15%면 6문제 내외니까 6문제에서 7문제 또는 5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문제를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고 6문제를 고정적으로 출제하고 있고 최근에는 7가지까지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의 목표는 뭐 여러분 목표는 다 맞춰야 되는 게 목표지만 저의 목표는 3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3개 내지 4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3개 내지 4개를 맞춰야 되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것을 가격으로 금액으로 표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 문제 내야 돼요. 만약에 감정평가론에서 6문제를 출제하는데 계산 문제를 내지 않았다.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를 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재수가 좋으면 그러면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재수가 좋으면. 왜? 얼마나 좋아? 3문제 어차피 찍을 거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문제가 계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어야 돼. 풀지 마시라고요. 풀지 마시라고요. 물론 계산 문제 풀이 제가 나중에 또 할 건데 그때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제 풀어보겠지만 근데 느껴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이걸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계산 문제가 몇 번 정도에 배치되냐면 36, 7, 8 이렇게 배치돼요. 7, 8, 9 이렇게. 그러니까 36번부터 해서 39번 사이에 배치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풀기 전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부분 가면 머리가 찌근찌근하거든. 그래서 느껴요. 제가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부동산학 결혼은 30번까지 풀었더니 내가 25개, 26, 7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면 그 뒤부터는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나는 꼭 풀어봐야겠다. 그럼 풀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계산 문제를 맞추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프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맞춰야 돼요. 계산 문제. 네일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네일리 허프 틀려버리고 여기서 또 풀어서 틀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오면 이론적으로 3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3문제 맞고 계산 문제 3문제 나오면 제발 찍을 때 한 번으로 찍어. 한 번으로. 3문제 나왔는데 뭐 1, 2, 3 찍었다. 그럼 다 틀릴 수 있으니까 3번으로 딱 찍어. 3번으로 찍어놓으면 하나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다. 3번으로 다 찍었는데 하나 못 맞췄다. 네 말 듣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 잘 하시라고. 그러면 나는 3번으로 찍는다는데 4번에 찍는다는데 찍어놓으면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특징. 답은 1번은 별로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2, 3, 4 중에서 하나 찍으면 돼요. 자, 지금 내가 농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6문제 출제되면 나는 3문제 맞춘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3문제 맞추는 전략을 하고 그 중에서 나머지 3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잘 찍어서 1문제 맞추면 4문제 맞추는 거야. 그래서 4문제 맞춰서 떨어졌다. 감정평가에서 4문제 맞춰서 떨어졌다. 그럼 또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문제 맞추면 합격이고 3문제 맞췄다. 그럼 60점대로 합격. 4문제 맞췄다. 그럼 70점대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나는 6개 다 맞췄다. 그럼 떨어지. 여기 6개 다 맞추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법 법정 추인도 모르고 가. 시험 문제.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체계를 한번 잡아볼까요? 감정평가 기초이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 여러분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이후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2시간이 끝나고 나면 갈등을 하지. 갈까 말까 집에. 그렇지? 3시간 끝나고 나면 옆 사람은 괜히 찔릅니다. 언니 가버리자. 이렇게. 자, 혼자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자, 기초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감정평가의 개념, 분류,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 거 싸구려 무시하십시오. 감정평가에 분류, 아니 필요성, 기능 이렇게 나오고 분류 나오는데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등장합니다.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분류가 이 기초이론에서 분류가 가끔씩 출제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이게요 제가 분석했더니 3년 내지 4년 톨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더 기다려야 된다. 나는 꼭 분류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있죠. 2, 3년 후에 시험을 보면 된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런 악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지. 그다음에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론을 공부할 건데 이 가격 이론에서는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를 맞춰야 된답니다. 한 문제. 그럼 가격 이론에서 뭘 배우냐면 이 가격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배웁니다. 비교. 자,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15회 이전 또는 20회 이전에는 아주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 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자주 출제했는데 출제하지 않고 있다. 그 문항수가 어디로 갔냐면 계산 문제로 간 겁니다. 계산 문제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요 가격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가치 또는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기초 이론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가치 재원칙, 가격 재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다 아시더라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감정평가에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애석한 면이 있습니다. 20회 이전에는 매년 출제했는데 20회 이후에는 경년제로 출제했어요. 경년제로. 근데 이상하게 29회 때도 출제하고 30회 때도 출제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할 확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초이론에서는 이 세 개 파트 반드시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초이론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곧잘 물어보는데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은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한 2시간 정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때 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이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말할 때 그게 다 감정평가의 규칙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감정평가의 규칙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공부할 때가 있을 거니까 자,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게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게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 제일 앞으로 가서 우리 부동산학을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김영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동산학 배울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배워요. 제가 그 말을 끄집어 나온 것은 부동산학은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되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도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되겠죠. 요 이론 배웠습니다. 그럼 실무해야 되죠. 그럼 감정평가에서 실무라는 것은 직접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나오겠죠. 그걸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불러요. 감정평가 방식. 자,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 없고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분량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나오면 3문제야. 그렇지 않으면 2문제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면 3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2문제야. 그럼 이론도 많이 나오면 3문제, 4문제를 절대 안 내요. 3문제 내고 그렇지 않으면 2문제고 여기 감정평가 방식도 2문제 아니면 3문제죠. 그럼 문항수는 똑같은데 공부량은 이 감정평가 방식이 어려우면서 기초이론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2배 이상 돼요. 근데 내용이 쉬우면서 2배 이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용이 어려우면서 2배 이상이죠. 근데 문항수는 똑같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근데 계산 문제가 딱 3문제 나오고 말아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크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되는 거 보면 이론적으로 출제되면 이론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계속 계산 문제만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종합 문제 형태로 계산 문제를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푸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안 풀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공부해버리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옵니다.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별 평가라는 게 나와요. 물건별 평가. 이 물건별 평가는 토지라는 물건은 건물이라는 물건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게 물건별 평가입니다. 이 물건별 평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온 거야. 제가 이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물건별 평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여기 세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하고 물건별 평가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두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가격 공시하고 물건별 평가 공부하시고 여기 이제 감정 평가 방식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어차피 계산 문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볼 거야. 가격 공시부터 어떻게 하시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감정평가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물건별 평가 이 두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노트는 91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굳이 나는 기본서를 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580쪽. 자, 집중력 가지시고요.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공부할 건데 부동산 가격 공시는 세 가지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토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 공시가 있고 주택 부동산입니까? 주택 가격 공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와 주택만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뭣도 부동산입니까? 상가고 공장도 부동산이죠. 그럼 상가 가격 공시하고 공장 가격 공시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강의 노트 91쪽 하단부로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그러면서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공시권자 나오고 공시 기준이 나오고 공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토지 가격 공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주택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공시만 하면 주택 가격 공시는 스스로 여러분이 아 공부는 이렇게 하구나 패턴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토지 가격 공시에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토지 가격 공시의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토지 가격 공시합니다. 그럼 토지 가격 공시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몇 가지가 돼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첫 번째, 이건 누가 공시하는가? 누가?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누가 공시하는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검단입니다. 검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죠. 서구 맞죠?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 그럼 서구에 땅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그럼 국가는 행정 목적상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 세금으로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서구에 오면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구에 오셔가지고 여기 서구 토지를 보면서 그 지역에 서구라는 지역에 아주 표준적인 토지가 있는데 그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라고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 선정되죠.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가 선정되면 이 표준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가격이 평가 의뢰되고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의 평가사가 이거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걸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가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한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 그럼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됐잖아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가 아닌 토지들,
표준지가 아닌 토지들을 전부 다 뭐라 하냐면 개별토지라고 그래. 이 개별토지. 그럼 개별토지도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토지 가격도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토지 가격은 어떻게 공시하냐면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검단에 있는 개별토지는 누가 공시할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은 공시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구청장이 공시한다. 개별 공시가를.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공시권자라고 쓸 수 있죠. 공시권자. 그럼 공시권자 누가 공시하는가? 여기 표준지 공시가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 시군구장 이렇게 한다고요. 시군구장 이렇게.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공시되면 그러면 이걸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은 이렇게 내요.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공시가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럼 OX, X.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고 비주거용 분산 가격 공시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가격이 공시되면 이 토지 가격 공시에서 우리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여러분 토지 이 개별 공시가 공시되면 이 개별 공시가 가지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토지의 개별 공시가 높게 나오면 그러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이 공시되고 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의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공시가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OX, X. 그러니까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그럼 표준지 공시가 누구에게? 국장에게. 개별 공시가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주택 가격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공시권자 끝났습니다. 공시권자는 두 사람입니다. 국장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주택도 누가 공시하는 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주택을 잠깐 볼까요? 자, 책을 강의 노트를 봐봐요. 강의 노트를 보면 주택 가격 공시는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주택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눠서 공시하는데 단독주택은 또 나눠주네요. 어떻게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근데 표준주택은 누가? 국장이 공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그럼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토지가격, 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개별이란 말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거야. 그럼 개별이 안 들어가면 누가? 국장이. 그럼 공동주택은 누가? 국장. 개별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 3번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이건 개별 안 들어갔죠. 그럼 누구? 국장. 이렇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개별 안 들어갔죠. 누구? 국장. 그러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싶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됐어. 이제 이 공시권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공시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 그 다음에 공시일 있습니다. 공시일. 자, 공시일은 가격을 공시하는 날짜가 공시일이죠. 그러면 우리 법은 여기 표준지 공시가를 언제 공시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언제까지 공시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2월 말일까지예요. 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일에 공시가 아니라 2월 말일까지 공시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는 2월 28일 날 공시해도 되고 2월 27일 날 공시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별 공시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날 공시해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5월 31일까지 공시. 그러면 이제 공시 기준일은 뭘까? 공시 기준일은 자 공시 기준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라고 했어. 원칙적으로. 그럼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라면 예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예외 볼 건데 그 예외가 우리 시험에서 곧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 기준일이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서구 1번지 토지라고 해봐요. 서구 1번지 토지. 그럼 서구 1번지 토지가 표준지랍니다.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겠죠. 그러면
2020년 2월 25일 날 이 1번지 토지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장이 공시했습니다.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이 토지 가격 공시는 이 1번지 토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전체 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주택 가격 공시하잖아요. 주택 가격은 전체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공시하고 주택 가격은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요. 전체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전체. 무슨 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공시상 표준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 이렇게 나오면 올까 X일까? X예요. 주택은 전체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토지는 단위 면적당으로 공시하고 주택은 전체 가격. 그럼 주택은 전체 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다. 그럼 OX, X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100만 원으로 공시됐는데 이 100만 원은 어느 시점의 가격일까요? 이 100만 원은 1월 1일 날 가격이야. 1월 1일 날. 그러니까 2월 25일 날 공시했지만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전부 다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공시한다는 거야. 그게 공시 기준일이야. 그럼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야.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1월 1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든 개별주택 가격이든 공동주택 가격이든 그 옆에 밑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원칙적으로 전부 다 뭡니까? 1월 1일. 전부 다 1월 1일이죠. 원칙. 근데 예외가 나오는 거야. 예외가. 그 예외가 이제 곧잘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예외를 보러 갈 건데 92쪽으로 한번 넘겨봐요. 92쪽을 넘기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92쪽 하단부에 있죠. 그러면서 93쪽 상단으로 가면 그러면 2번 밑에 3번 양가로 3번에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공시기준일 나왔죠.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토지가 지금 개별 토지란 말이에요. 이 토지가 개별 토지야. 그럼 이 개별 토지 가격을 공시할 건데 그럼 시장구청장은 이 개별 토지 가격을 5월 30일까지 공시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 개별 토지 가격을 2020년 5월 25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이렇게 공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공시했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답니다. 이렇게 200만 원이라고. 그럼 이 200만 원은 어느 날짜의 가격입니까? 1월 1일 날 가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가 1호 토지가 1월 1일 이후에 1월 30일 날 분할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은 존재했죠. 이 토지가. 근데 1월 30일 날은 이 토지가 없어졌죠. 그러면 5월 25일 날 이 토지 가격 공시해봐야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5월 25일 날 공시했지만 이 200만 원은 1월 1일 날 가격이라고요. 근데 토지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공시 기준일 이후에 즉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하면 그러면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 아니에요. 의미하셨죠? 왜? 1월 1일 날 토지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어느 날짜를 공시 기준으로 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할 합병 등으로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 아니죠. 그러면 언제가 공시 기준이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이렇게 준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공시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보면 7월 1일이 나오죠. 7월 1일 나오죠. 그러면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공시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그럼 뭘까 X일까? X예요. 7월 1일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7월 1일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 합병 등이 거기 보면 날짜 나오죠. 분할 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이 사이에 발생하면 7월 1일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디테일하게 1월 1일, 6월 30일 이걸 준 적이 없다고요. 그냥 위에 양가로 3번 타이틀만 준 거야.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다. 이 토지의 공시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또 깊은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분할 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러면 공시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는 7월 1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이 되셨죠? 예. 우리 검단은 잘해. 어제하고는 이거 이해시켰는데 사람 죽을 뻔했네. 그렇지?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개별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 원칙적으로 1월 1일인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하면 1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토지하고 주택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택으로 하면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겠죠.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공시기준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겠죠. 그런데 공시기준 이후에 개별주택이 있는 토지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패턴이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다. 자, 그 내용이 93쪽 밑으로 가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나왔죠. 그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반가로 이번에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때 개별주택 가격 공시기준일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개별공시가는 말이 좀 틀렸습니다. 그럼 개별주택이라고 해야 돼요. 개별공시가가 아니라. 개별공시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개별주택 가격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실수한 이유는 그걸 그대로 옮겨오다가 못 고친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토지로 다시 옵니다. 제가 토지를 하면서 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택도 같이 하고 있죠. 왜?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공시기준일, 공시일까지 다 했어요. 그럼 공시기준일은 예외가 있다는 거. 예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시기준일이 있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거 하는 목적이 있다고. 표준지 공시가 공시하고 개별 공시가 공시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효력이라고 그래요. 효력. 자, 이 효력은 29회 때는 이 효력을 출제해서 29회 때. 자, 그러면 요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는 목적이 있고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목적이 더 적어요. 3개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적응을 외워야 돼. 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은 5가지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 개별 공시가 효력을 기억하셔야 돼. 개별 공시가 효력, 이 말은 개별 공시가를 공시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야.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죠.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그럼 무작정 아무 기준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고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가 높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의 첫 번째 목적은 세금 부과입니다. 세금 산정 기준이요. 세금 산정 기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가 개별 공시가가 개별 공시가.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면 전부 다 개별이야. 개별이 나오면 전부 다 세금이라고.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 표준주택 가격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때는 표준주택 가격으로 합니까? 개별주택 가격으로? 개별주택 가격으로. 됐죠? 그러니까 개별 들어가면 전부 다 세금 부과 목적이라는 거. 또 하나. 개별 공시가의 목적은 세금 부과 하나 있고 토지 부담금, 뭐 농지 전용 부담금 등 토지에 대한 부담금이 있죠. 각종 부담금. 그 각종 부담금 산정할 때 마구잡이로 산정한 게 아니라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산정 기준. 자, 마지막으로요. 국공유 토지를 국유지, 공유지를 우리 민간인이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때 사용료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공유 토지의 사용료, 대부료를 산정할 때 마구잡이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산정 기준이 있겠죠. 그게 개별 공시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준 이렇게. 이 3가지가 개별 공시가의 목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외우는 거야. 저하고 공부했을 겁니다. 세부사라고. 세부사.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 세부사가 아니면 전부 어디로 간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간다. 이렇게. 세부사만 뭐고? 개별 공시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인가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시장에 가격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는 것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여기 없죠. 그렇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된다 여기 없죠. 그럼 어디로 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어떤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액을 산정한답니다. 그러면 보상액 여기 없죠. 그럼 뭡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이제 잘 들으세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해볼게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OX, X, 표준지. 선생 개별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표준지야. 여기 없잖아요. 여기. 맞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요 세 부사가 아니면 전부 다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요. 이 두 가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가격 공시하거든요. 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공시하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국가 예산이 약 800억, 900억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걸 감정평가사들이 다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모든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7, 8천을 벌고 들어가는 거야. 감정평가사들이. 7, 8천을 이걸 해서 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 엄청 많잖아. 변호사도 자격증이고.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자격증 뭡니까? 중개사. 중개사 가장 위에 있지. 숫자가 가장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개사가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사자 있는데 근데 국가 예산으로 돈을 버는 사자는 평가사밖에 없습니다. 회계사가 국가 예산으로 버는 게 아니죠. 회계사가 국가 예산으로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는 국가에서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모든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사무실 하고 있다. 감정평가 개인 사무실 하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표준지 공시지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 여기 평가하거든요. 그게 1년에 한 4, 5년 전에 6, 7년 전인가요? 그때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 8천 됐겠죠. 그건 이제 기본 깔고 하는 거지. 그거 제가 친구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잠깐 일해 잠깐 일하면서 그렇게 챙겨가는 거야. 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 무슨 말 하다 그렇게 하냐면 이거 두 개 다 국가 예산으로 공시한단 말이에요. 국가 예산으로 공시하는데 불필요하면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 나와요. 그건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럼 볼래요? 요 개별 공시지가 목적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법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온다고.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러면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고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대부분 뭘까?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 그러니까 모든 국공유지를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세금 부과의 대상도 아니고 부담금 부과의 대상도 아니라면 그러면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세 가지. 요거.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 두 번째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 또 하나는 요 표준지. 요 토지가 표준지죠. 그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들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가 있어요. 근데 별도로 또 이 표준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봐봐요. 세 가지.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두 번째, 부담금 대상이 아닌 토지. 세 번째, 세금 산정의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를 우리 시험에서 3번인가 2번인가 출제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를 내는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래요. 그래서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표준지는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X. 그게 틀렸잖아요. 표준지는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주택이 있죠. 표준주택 이 가격이 있겠잖아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있고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 있는데 표준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이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주택 가격은 비전문가인 시장, 그다음에 군수구청장이 했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보다 시군구 공무원이 더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미 아셨죠? 그래서 요 표준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OX? O.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은 별도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이의신청 보자고요.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정확하게 써놓고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뭐라고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지만 알면 되죠. 표준지만. 자, 강의 노트 92쪽 상단에 이의신청 나왔죠? 그 이의신청에서 모두 가능 나왔죠? 그 말은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 토지든 주택이든 모두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나 불복한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서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토지가 표준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토지하고 관련된 사람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토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자 이 사람들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럼 언제까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일로부터. 근데 속입니다. 공시 기준일이라고. 그럼 뭐다 X다. X. 이렇게 이의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당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한다. 여기서 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까? 만료된 날로부터? 만료된 날로부터. 한 3번 출제했습니다. 개별공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보 이렇게 나오죠. 결과 통보. 우리 시험은 60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60일이면 틀리고 자, 두 개 다 30일이라는 거. 이의신청도 30일, 결과 통보도 30일 이렇게.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신청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다시 공시합니다. 그럼 또 시험에 나왔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OX? O. 다시 해줘야지. 이 됐죠? 이렇게. 자, 됐어요. 이거 이의신청 전화로 안 됩니다. 이의신청 전화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서면으로. 자, 서면인데 인터넷으로 될까 안 될까? 인터넷 됩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서면이라고 그래? 전자서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다. 전자서면 포함합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난 거 아니죠. 그러면 뭐가 안 끝났을까요? 뭐가 안 남았을까요? 물어볼게요. 어떤 게 안 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안 했는데 뭘 안 했을까요? 자 봐요.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공시하죠. 공시할 때 뭘 공시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뭘 공시하냐?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야. 공시 내용이 있다고. 도대체 뭘 공시하는가? 공시 사항이 있죠. 92쪽 하단부로 가봐요. 92쪽 하단부로 가면 그러면 개별 공시가 있고 그 위로 가려면 4번에 공시사항 나오죠. 그 공시사항이 이제 가끔 시험 나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도대체 뭘 공시합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표준지의 지분 공시하죠.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하죠. 그럼 전체 가격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하죠. 그 다음에 면적 및 형상 공시합니다. 지목도 공시합니다. 용도 지역도 공시합니다.
도로 상황 공시합니다.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공시합니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여기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공시할 때 공시 내용 나오죠. 그 공시 내용은 토지는 잘 안 나와요. 뭐가? 주택이 잘 나와. 주택이. 그러니까 주택이 쟁점이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옆으로 한번 가볼래요? 93쪽으로 가면 주택가격 공시에서 표준주택 가격 효력 나오고 그 밑에 공시사항 나오죠. 그 공시사항에서 체크 표지 봐봐요. 건축 허가일, 단위면적 가격, 주택의 소유자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이게 쟁점이야. 안다. 그러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공시하나요? 그 공시사항 중에서 사용 승인일 나오죠. 주의할 것. 임시 사용 승인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임시 사용 승인일도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래서 포함합니다. 그 사용 승인일 바로 위에 가봐요. 바로 위에 가격, 주택 가격 공시하는데 단위면적 가격 아니죠. 무슨 가격? 전체 가격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자,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마지막으로 이 표준지 공시가를 누가 작성합니까? 공시합니까? 국장. 누가 이거 평가하고 결정합니까? 국장. 감정평가사는 하면 안 돼. 국장이 한다. 국장이. 감정평가사는 하면 안 되고 국장이 하는 국장이. 감정평가사에게 국토교통부에 의뢰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서구에 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겠죠. 표준지 가격 공시하면서 즉 표준지 가격을 평가하면서 뭘 만들어주냐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만들어. 토지가격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 얘는 뭐냐면 이 표는 이 표를 보면 우리 서구에 있는 개별 토지 가격을 쉽게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구에 군데 표준지를 선정했죠. 그러면 그 표준지와 주변 토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토지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주변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이걸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국장이 한다고. 그럼 국장이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서구청장이 보내주는 거야. 서구청장이. 그럼 서구청장이 보내주면 서구청장이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고 뭘 작성한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는 작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이 토지가격 비준표의 역할은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때 써먹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작성 기준입니까? 개별 공시가의 작성 기준이다. 개별 공시가의 작성 기준이야. 그래서 이거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작성 기준.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있네요. 강의로도 다 있죠? 강의로도 없는 말은 별로 못합니다. 저는. 이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볼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 공시합니다.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하면서 뭘 만들까요? 아니,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가격 비준표겠죠.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는요? 주택가격 비준표. 그때는 주택가격 비준표야. 토지는 토지가격 비준표고 주택은 주택가격 비준표겠지. 됐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그 지역에 주택가격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든다고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고 이걸 누구한테 보내줍니까? 시군구장에게 보내주죠. 그러면 시군구장이 그걸 바탕으로 무슨 주택가격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한다. 그러면 주택가격 비준표는 표준주택가격 결정 기준입니까?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다는 거. 선생님, 나는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다. 모른다는 걸 나는 모르겠다. 응? 자, 그럼 이제 토지가격만 해. 토지가격만. 오늘 주택가격은 얼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격만 하고 주택가격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택가격에서 하나만 주택가격으로 가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점이 있냐면 93쪽 하단부로 가면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나오죠.
그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물건별 평가가 나왔네. 물건별 평가. 자, 이 물건별 평가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답니다. 되셨죠? 예.